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각도기 클리닉 시간 그 12번째 시간이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각도기 클리닉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맛있는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번째 각도기 클리닉의 주인공은 이땡땡이라는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슈퍼게임 김정환 채널, 3프로TV 등 다양한 곳을 보고 배우고 나도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마침 BBIG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주식이 있길래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싸서 사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300일째 보유 중인데 내가 살 때가 저점인 줄 알았으나 지하실, 아니 내부 핵층이 있는 겁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10%인데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하필 제가 공부를 했으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공부한 종목이라서 시드를 조금 크게 큰 몫으로 들어간 종목입니다. 덕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 기업의 테마가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 관련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크게 오를 꿈을 좀 꾸고 엑시트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크로에 대한 신경을 줄이고 종목에 집중하려고 각도기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번은 그 강론의 이야기죠. 어떤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고 그 기업은 게임 회사입니다. 네, 이 게임 회사 중에는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연말 기준으로 퍼가 10 언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퍼가 10도 안 돼?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라는 종목과 확신,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자금을 넣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종잣돈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종잣돈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종잣돈이 될 때까지는 종목을 너무 분산하지 말고 집중 투자를 해라 라는 게 성공한, 소위 말하는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정말로 분석을 열심히 했고 깊이 파악했다.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이 틀려서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가 분석한 것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데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전후 좌우 360도로 보고도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집중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집중 투자하고도 일부 운이 좀 따라야 돼요. 뭐냐면 시장의 간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시장의 간택을 못 받으면 그 시장의 간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2년이 될지 사실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발전하는 기업이라면 사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가 한 번 사면 영원히 보유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 기업의 사업의 역량이 월등히 뛰어나고 이 기업의 사업의 역량이 그 어떤 경쟁사보다도 뛰어나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조망도 잘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잘하며 그리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내 재산을 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야. 운영해달라고. 난 너희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 사실 이게 주주자본주의의 근본
긍정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너가 잘 될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하겠다. 물론 동인도 회사의 시작은 위험 배분이었죠. 위험 배분.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 이거 몽땅 다 털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과 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성공을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이걸 혼자 다 투자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다 망하니 여러 사람이 조금씩 갖고 있는 자금의 일부를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뭐 동인도 회사의 시작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주주자본주의의 흐름은 잘할 것 같은 거에 투자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일정 부분만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투자를 한다는 것도 여기서 올인이란 건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올인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근본이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 집중 투자는 맞지만 일반인들이 내 인생 다 걸었어. 나 여기 다 걸었고 내 꿈까지 다 걸었고 만약 이게 실패하면 난 죽음이야. 난 끝이야. 내 인생은 없어. 이런 올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식시장의 시도 자체가 혼자 다 위험을 떠맡지 않고 배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위험을 떠맡으면서 큰 기회에 대한 베팅이라는 게 같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좋은 기업을 선택했을 때는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도 주주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회사가 굉장히 싸긴 쌌죠. 근데 게임 회사는 뭐가 있냐면요, 돈을 캐시카우를 잘 버는 게임이 있어요. 그 회사에. 그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그 게임만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요? 취미생활이 어렸을 때 취미생활하고 지금의 취미생활하고 똑같나요? 저도 취미생활이 많이 바뀌거든요. 네, 저가 자전거에 이렇게 몰인하고 그 미쳤던 데에는 그 앞단에 야구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 야구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야구를 해보니까 공을 던지고 막 이래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야겠다고 자전거를 탔더니 이게 더 재밌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9명 안 모여도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출퇴근 때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넘어간 거거든요. 사람의 취미라는 건 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게임 회사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창출하고 그 새로운 게임이 창출될 때 히트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땡땡 분께서 저에게 문의하신 기업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 문제가 있어요. 경쟁이 쉬워요. 이 업종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게임 종류는 너무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요. 진입이 쉬워요. 게임 업체 치고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은 게임이 별로 없어요. 곳곳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름의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이땡땡 분 사연, 이것이 온라인에도 있지만 오프라인에도 있는 게임 아닙니까? 근데 자, 이 사업 규모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사업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거의 일부를 해서 이게 너무나 완벽한 경쟁력이면 다 잡아먹고 다 포식자가 되어서 그걸 다 끌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건 경쟁자가 많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할 때 경쟁의 구도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샀는데 제가 옛날에 상장 폐지 당했던 거 아마 그 권수장의 브릿지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 상장 폐지 당한 적이 있어요. 기업이 나빠서?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를 당했어요. 왜?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에 있기 싫대. 귀찮대. 그냥 내가 그냥 따로 사업할래. 내가 굳이 뭐 주주들 대응해 주기도 싫고 벌던 그냥 자기 사업이나 할래. 이렇게 하면서 상장 폐지된 경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공개 매수하고 막 나중에 가면 돈 돌려주고 주주들 그 돈 거슬러 주고 막 이래. 회사가 나빠서 상장 폐지 안 됐는데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다고 모든 게 다 된다는 아니에요. 싼 주식을 사는 건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앞면에서 보는 나만 있습니까, 여러분? 옆면에서 보는 나, 뒷면에서 보는 나, 위에서 보는 나, 안에서 보는 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 나는 상당히 생각보다 다중적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놓인 상황도 하나로, 한 칼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게임 업체들을 보실 때는
이 게임의 진입 장벽이 높은지 안 높은지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캐시 카운트도 봐야 하고요.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하고요. 그 기업이 다른 게임을 런칭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하는데 이것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에서 의문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죠.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싸게 취급받던 게 비싸게 취급받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그나마 하나 장점은 뭐냐면 가격이 비싸지 않은 기업을 잡았기 때문에 하방이 그렇게 확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27%까지 빠졌다고 하는데 게임주 잘못 사시면은요, 잘못 잡으시면 밑으로 50%도 열려 있고 더 이상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임 회사를 찾아서 했다라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옵션들, 나스닥 상장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데 옵션들은요, 옵션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옵션을 주 메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밥과 찌개가 주 메뉴야, 아니면 밥과 고기, 밥과 생선이 주 메뉴야. 그 주 메뉴인데 예를 들어 그 뒤에 옆에서 나오는 사이드 메뉴가 되게 맛있어. 콩나물이 맛있거나 아니면 깍두기가 맛있거나. 근데 이 깍두기로 배를 다 채울 수 있다? 콩나물로 배를 다 채울 수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옵션은 옵션으로 생각하고요. 옵션을 가지고 이걸 본질 가치로 미래 가격에 산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은 태도는 아니에요. 옵션은 옵션으로 두시고 이거 좋아요. 본질로 너무 싸서 본질이 올라가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오케이, 하나. 근데 여기 옵션도 붙어 있어. 옵션에 A, B, C나 붙어 있어. 오, 좋아. 따봉. 근데 이 본질에서도 싸야 돼요. 예. 본업에서의 본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좋아요. 거기다 옵션 추가되는 건 더 좋아. 그런데 옵션을 여기다 붙이지 마세요. 주식에다가는. 예. 본 메뉴에다가는 붙이지 마세요. 그게 보수적인 투자 태도이고 바른 투자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은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거고, 또 시장에서 선택과 간택을 받느냐,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거는 시장 참여하시면서 촉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한 촉. 요거는 성공을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 또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도기 클리닉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사연 보내주시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 풍성하게 해드리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